감사합니다. 네. 네, 동시에 지금 로봇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이 미래 비전 브리핑인 만큼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저는 특혜입니다. 큐카드 전달하겠습니다. 네, 큐카드를 전달하는 로봇이 등장하는 깜짝 이벤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네. 시흥에 이런 로봇들이 많이 돌아다닐 텐데요. 달라질 시흥의 미래 모습도 같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생중계 시청하고 계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예, 제가 브리핑을 위해서 상의를 좀 탈의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취임 이전을 이제 맞이하면서 언론인분들 모시고 우리 시흥의 미래 현장, 우리 거북선 사업 현장이라든지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라든지 함께 모시고 가서 직접 좀 브리핑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수도권 지역 감염 상황이 만만치 아니하여 좀 뒤로 미루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또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시민의 알 거를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또 막중한 또 자리를 주셔서 2년 동안 그 시흥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성과에 대한 부분,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게 주어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완성해 나간 시흥시의 미래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브리핑 내용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 또는 이곳에 현장에 와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상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시는 의료진 모든 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시흥보건소를 중심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싸워 나가고 있는 우리 의료종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 지금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과 가족분들 또 그분들과 접촉하여 자가격리되어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꼭 함께 극복해 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PPT 남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취임할 때 민생을 맨 앞에 두고 미래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 삶이 행복한 시흥, 포용적 지역사회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인 코로나와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면 현안은 바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기에 코로나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2020년 1월부터 저 시장과 그리고 또 우리 2천여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각 동별 일일 상황 보고서를 챙기면서 우리 시흥시 공직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코로나에 대처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장 사무실도 운영을 했고요. 대구가 터지기 전에 대규모 확산이 있기 전에 우리 매화동에서 확진자가 3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셨는데
현장 사무실을 내무를 위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또 우리 시흥, 우리 시정부, 우리 공직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현장 사무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별진료소와 그리고 또 안심과학소의 드라이브스루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약 5천여 명을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들어왔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도 직접 오셔서 우리 시흥시의 현장 대응 상황을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중앙정부의 대책에 또 모범으로 또 봐주셔서 상당히 당시에 고마움을 가득하고 있습니다. 매화동은 며칠간 혼란스럽고 흔들렸던 공동체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평화로운 마을로 잘 안착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개 분야 32개 민생지원 정책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우리 시흥시민들께 1인당 10만 원씩을 드렸고요.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렸고 보시면 신청률이 97.3%라는 많은 분들에게 담비와 같은 재난지원 대책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께도 차별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을 드린 도시 우리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그 시루를 통해서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7월까지 할인 판매를 확대하면서 우리 시흥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슈퍼마켓, 대형마트에 밀리는 작은 슈퍼마켓을 위해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신청해서 확정을 받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또 작은 골목 가게들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기부와 수많은 자원봉사입니다. 지난 임진왜란 공단 시에 우리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행주치마로 돌을 날려서 우리가 외적에 대항했듯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고요. 마스크도 직접 제작해 주시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반드시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2년간의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여전히 우리 시흥은 우리 시흥 시민들의 소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흥 스마트하고 1만여 기업에 7만여 우리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여전히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함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기 정책과를 별도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허브 내에 대기 정책과를 위치시키고 미세먼지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일이고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우리 경기도로부터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될 듯합니다. 미세먼지와 악취와의 전쟁은 우리 시흥 시민들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이 미세먼지 악취와의 전쟁을 펼쳐나가리라는 다짐을 좀 드립니다. 당장 버스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 추워서 한파대비 롤 스크린도 설치했고요. 좀 잠시 덕이라도 지필 수 있는 그런 쿨링포구도 좀 설치해서 시민들의 우리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민생정책을 펼쳤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취임 2주년 돼서 우리 시민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2020년 이 시점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야는 교통 인프라 분야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시로 승격될 때 87%라는 그린벨트를 안고 성장한 도시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63%라는 그린벨트가 있는 도시여서 분절적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교통망도 부족하고요. 이 도시와 또 수도권, 직장, 이웃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취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통과 관련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흥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실제로 2018년 7월달과 2020년 6월달의 통계를 보면 버스 노선이 88개 노선에서 104개 노선으로 증편이 됐고요. 운행버스 또한 50여 대가 늘어났고요. 광역버스도 3개 노선이 7개 노선으로 2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예산도 대폭 65억 원을 더 추가 투자해서 이 교통망을 확보하고 버스 노선을 늘리고 교통에 대한 어려움은 좀 돌고 싶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상황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시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철망 공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철망이 2024년 신안산선 개통, 2025년 월곡 판교선 개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대동맥을 완성하게 되면 지금 2020년 우리 시민분들이 여전히 느끼고 계시는 이 교통에 대한 불만족과 어려움이 조금은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6년 동안 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전철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 대중교통을 더 강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는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시흥시민의 최대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우리 시흥시청에서 여의도 가는 전철이 착공을 했지요.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20분대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다른 전철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전에 개통됐던 서해선 부천에서 우리 원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은 내년 말이면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이면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김포공항을 거쳐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대곡역까지 직결됩니다. 시흥시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제 전철 타고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전철망이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당장 올 가을에는 우리 오이도역 정왕역에서 전철을 타고 수원역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수인선이 올 9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것도 큰 교통망의 힘이 되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안산선, 우리 시흥시청에서 매화역 거쳐서 광명역 거쳐서 여의도로 가는 전철 2024년, 그리고 월곡 판교선, 월곡역에서 성남까지, 성남 판교역까지 안양을 거쳐서 가지요. 저 월곡 판교 전철은 2025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와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연장선도 은배역이 포함된 그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채로 지금 예비타당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직결되는 전철망을 또 하나를 갖게 되는 저는 그런 우리 시흥시 교통대동맥의 완성이 조만간 멀지 않았다. 2024년, 2025년까지 우리 시흥시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역 주변에 다양한 택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신안산선 2024년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 시흥의 완성도는 90% 이상이 되지 90%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교통망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청역 주변이 다 정돈이 되고 정비가 되고 마을로서 우리 도시로서 안착이 됐을 때의 변화상은 우리 수도권에 정말 명실상부한 성장하는 좋은 도시, 명품 도시가 저는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여의도 가는 전철이 개통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형 우리 교통대동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 조정도 합리화해서 우리 시흥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통 문제 큰 틀에서 좀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만 중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교육 중요합니다. 시흥이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흥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 우리 시흥시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노력을 해오고 투자를 해온 도시입니다. 그걸 온전히 물려받아서 더 크게 확대하고 우리 시흥의 아이들에게 더 힘이 되는 그런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신청한 공모한 미래형 교육자치 특구로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흥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마을 교육과 함께 전인적인 인간을 키워내는, 육성시켜내는, 성장시켜내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우리 시흥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형 지방교육자치의 모델 도시가 되고 이 모델이 경기도 전역에 확산이 되고 대한민국 교육의 확산이 되는 교육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그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대를 품은 도시죠. 우리 시흥시. 서울대의 좋은 교육 콘텐츠를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협력을 통해서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는 좋은 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라는 좋은 대학과 함께 정말 대학과 우리 시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도시의 경제와 산업과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 협력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저 시장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자마자 2년 전에 대학 협력팀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이 대학 협력팀이 있는 도시는 아마 전국에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우리 시흥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첫 스타트지만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협력팀은 대학협력팀은 대학협력과로 승격이 되는 그날까지 대학의 좋은 자원과 우리 시흥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그러한 모델의 저는 중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EBS 다큐나 KBS 다큐 다양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외국 선진 사례를 고려하면서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도시 모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요. 그러나 실천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시흥에서 우리 서울대와 함께 한국산업기술대와 함께 경기과학기술대와 함께 꼭 실천해보고 싶은 게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시흥도시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시흥 미래의 정말 중요한 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은 사실상 LH가 개발한 도시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택지, 공공택지지구 사업을 LH가 해왔는데요. LH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있었겠지만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개발이익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 그러한 불합리함이 있어서 우리 시정부의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시흥도시공사가 이제 출범하고 인해서 이제 기초 체력을 열심히 갖추고 있습니다. LH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다양한 앞으로 주어질 협력 도시개발 사업도 파트너로서 참여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우리 대구 신도시 사업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성공시켜 냈듯이 월급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체적인 도시개발 사업도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해나가겠다는 아주 의미 있는 도시공사 출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바이오 메디컬 밸리 조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또 월급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또 역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주도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개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고 우리 대도시에 걸맞는 종합적인 시설 관리를 시흥도시공사가 해 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살짝 소회를 말씀드리면 시흥도시공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는 성장하는 도시고 도시개발이 이게 시흥사회로의 재환원에 대한 저의 의지만큼은 분명했고 또 시의회에서 그 시장의 이러한 뜻을 흔쾌히 받아주셔서 함께 우리가 해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미래형 산단으로 우리 시흥 스마트허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그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해서 또 다양한 우리 안산과 협력해서 또 우리 1만여 기업, 우리 7만여 우리 근로자분들이 일하는 우리 제조업 중심의 우리 스마트허브를 꼭 스마트 산단으로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이 시흥만이 가지고 있는 발전, 성장 동력입니다. 이건 뭐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시흥은 바다가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월곶에서부터 대곳을 지나 오이도를 지나 거북선까지 10km입니다. 10km의 골든코스트 해변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월건역 판교까지 전철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 거점역이 됩니다. 그곳에서 바닷길이 시작됩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미래 도시를 만들고 이 바다를 통한 다양한 해양 산업, 해양 관광이라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힘이 되려고 봅니다. 보십시오. 월보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로 한 세트로 묶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해양스포츠제전 개최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 컨텐츠 하나로 약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집계할 수 있었습니다. 컨텐츠가 있으면 옵니다. 우리는 무궁무진한 컨텐츠 베이에 있습니다. 당장 올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 개장을 합니다. 8월에 물을 받고요. 9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만반의 준비를 다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해외 가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실무로 오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정말 우리 거북선 사업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도시사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자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조정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김세경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작년에 기공을 했는데 1년 만에 기적적으로 저 대형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대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교육동 다 완성됐고요. 꼭 저것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시설의 컨벤셔널이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250여실의 연수시설도 있고요. 다양한 강의실도 있어서 시흥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대가 독점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흥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서울대 교육동이 완공이 됐고요. 겨울조선 해양연구센터도 완공이 됐고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도 완공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인이동체 연구단지는 올 가을에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서울대와의 서울대 시흥스마트 캠퍼스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2차 메디컬 의료 산업이죠. 서울대병원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잖아요. 올 가을 또는 올 겨울에 우리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서울대병원 사업이 된다라면 당장 2022년 첫 공기 2024년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이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흥의 역사를 바꾼 사건인데요. 뒤에 또 관련 설명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름전정은 이제 3차 우리 S큐브라고 해서 우리 서울대에 좋은 인재들이 우리 시흥 스마트 캠퍼스 우리 시흥 캠퍼스에 와서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물이 곧바로 산업화되고 그 기술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의 기존 제조업과 더불어 상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서울대 사업을 완성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협약했죠. 예.
그래서 우리 시흥은 글로벌 미래 지식산업의 메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경제자유국으로 지정된 것도 시흥이라는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도권에 경제자유국을 지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흥시의 미래 가치를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평가받아서 감사하게도 이제 공약적인 평가 최우수 한국 매니페스트 운동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흥의 미래 비전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의 완결판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요, 함께 누리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약 10.5% 인구가 증가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저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인구가 65만, 70만까지 내다보는 그런 도시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행이라는 영문 이니셜 첫 단어를 따서 이렇게 7개의 비전을 우리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서핑을 중심으로 저는 웨이브파크가 대장선이라고 봅니다. 우리 해양 관광도시, 해양 산업도시의 대장선은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올해 잘 되어야 그 거북이 위에 들어서는 2000여실의 호텔과 리조트 사업, 그리고 인근의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펜랜드, 그리고 또 다양한 MTV 부대 관련 사업들이 저는 정말 수급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9월에 개장하는 우리 인공 서핑장의 개장은 정말로 저에게 우리 시흥 시민들에게 시흥시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몰, 아쿠아펜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이 모든 게 거북선과 한 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MTV 부지와 시어워에서 저는 펼쳐지고 구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이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그 스마트 시티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 산단으로의 변화, 우리 도시는 스마트 시티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미래 산업이죠. 데이터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우리 그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우리가 다양한 그 협상과 협의와 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협약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 시흥으로 꼭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건강도 정말 중요하지요. 이 서울대병원과 더불어서 함께 도시개발을 비롯해서 그 성장해 나가는 도시라고 꿈꿉니다. 서울대가 위치한 105수 중심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죠. 중심으로 송도와 시흥 스마트허브와 우리 시흥의 건시가주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도시개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 우리가 집약된 그 단일 건물 내에 만약 800병상이 2024년에 예정대로 오픈하게 된다면 의사 310명, 간호사 750명, 또 약사, 방사사 등등 의료진들 약 2,000여 분이 그 단일 건물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시흥에서 소비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2024년과 동시에 서울대 치과병원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800병상 서울대병원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장님도 다녀가시는데요. 치과병원도 꼭 함께 이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서울대병원과 함께 이야기 나눈 부분은 이 800병상을 붙이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시설과 의료진과 확충이 돼야 된다. 그래서 2,000병상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시흥에서
살고 시흥에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유치 이상의 효과를 가진 게 바로 이 서울대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인공지능과 비대면 원격 진료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일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 계속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청년 사업, 청소년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들의 꿈을 응원할 것입니다. 교육청소년 재단이 이름을 인재양성재단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사장인데요. 지금 드리고 있는 장학금의 10배까지 올리겠다는 게 저와 저희 이사진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의 사다리, 교육의 사다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시흥사회에는 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청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우리 청년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이 이제 복지관,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관과 어울림센터입니다.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우리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시흥의 복지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도시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를 한번 보실까요? VCT 사업입니다. VCT 사업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상, 공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꼭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1년 전쯤에 아이디어처럼 제가 직접 하고 찍었던 영상을 좀 담아놨는데요. 출발합니다. 폰으로 차를 호출해서 차에 타서 스스로 자율주행하는 그게 1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이 더 좋아졌겠죠. 1년 만에 1년이라 할지라도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미래 탈 것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 VCT에서 꼭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의 다양한 연구 능력과 결합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어려움은 있지만 꼭 도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N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겠지만 이러한 스마트 허브, VCT 거북선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잘 연결해서 우리 시흥의 거북선 스마트 허브,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 VCT를 잘 연결하는 이 S밸리, 시흥밸리를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흥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 어느 한 번역이 소외돼서도 안 되고 소외돼서 도시가 또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글로벌 도시라는 개념으로 국제적인 도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도농 복합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시죠. 그러나 저 임병택 시장은 시민분들께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녹색을 잘만 연결하면 1조짜리 센트럴파크를 곳곳에 두고 있는 공원 같은 도시가 됩니다. 우리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수많은 우리 하천들을 아름다운 하천공원으로 만들고 호석골, 경관 유지하고 그리고 바닷길 우리가 잘 다듬으면 우리는 5분이면 바다를 갈 수 있는 도시, 5분이면 넓은 우리 들녘을 볼 수 있는 도시, 5분이면 갯벌 생태공원과 같은 생태자원을 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자라는 게 저의 또 꿈이고 많은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곳곳이 센트럴파크가 있는 도시 우리 시흥시를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흥의 균형 발전 필요합니다. 우리 북부권 우리 소래산을 중심으로 은계호수와 더불어서 신천, 은행천 사업 잘 나가야지요. 우리 목감권, 우리 동북권, 우리 여의도를 29주면 갈 수 있는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이 되면 목감역에 내려서 양달천을 따라서 무랑호수 시간의 문제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도권 명품호수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양달천을 따라서 무랑저수지까지, 무랑저수지에서
보통천을 따라서 호족부를 관통해 갯골 생태공원까지, 갯골 생태공원에서 갯골길 따라서 월곶, 백곶, 오이도, 거북선까지 이어지는 이 물길 라인을 꼭 완성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갯골 생태공원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요. 이 백곶 해안선 라인, 정말 소중한 우리 해안선 라인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시 곳곳이 균형 발전하는 공원 같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들 당장 아이들과 손잡고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많은 도시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북선 사업, MTB 사업, 우리 스마트 허브 사업, 서울대 사업, 또 바이오메디컬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등등등, 또 교육도시를 만드는 사업 등등등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그 미래 비전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